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TV 2018년도 하반기 또 가을 개편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이데일리온 소속 전문가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예, 지난 여름이요. 정말 더웠습니다. 111년 만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위를요, 맞이했죠. 제가 좀 쉬는 동안요, 예, 또 여러분들도 가을 개편 때 어떠한 내용으로 또 강의를 드릴까 준비를 해 왔는데요. 하여튼 준비하는 동안 하여튼 엄청 더웠습니다. 뭐 아직까지도요, 가로수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가을인지 아직 여름인지 우리는 저 피부로 느끼겠는데요. 이 가로수들은 아직까지도 계절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쯤이면요, 가로수들이 좀 그 낙엽 색깔들이, 그죠? 낙엽도 떨어지고 이파리들이요, 좀 색을 좀 비춰줄 텐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저는 저 멀리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역시 서울이 조금 약간은 더 춥기는 춥네요. 예, 제가 안 보이는 동안 여러 가지 이 한반도, 특히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요, 이쪽 이 한반도에서 정말 이 격변의 시간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작하는 또 수요일 날요. 오늘 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또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렸죠.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동이 트기 전에요. 한 새벽 3시에서 4, 5시까지는요. 상당히 깜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자, 이 방송은요, 어쨌든 대가들의 투자 비법 여러분들한테요, 주식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내용, 매매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조금이나마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시황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왜냐하면 좀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든 아니면 이데일TV에서 또 이 방송을요, VOD로 재시청하실 때 어떤 시황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좀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아주 큰 테두리, 이제 뭐 큰 테두리 외에는요, 좀 집요하게 뭐 시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큰 테두리는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불과 작년과 또 올해는요, 너무나 다르게 우리나라 그 지정학적으로요, 참 놀라운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2차 회담이 또 3차, 4차 뭐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은 그 트럼프 대통령 2차 미국 정상회담 중간 선거 끝나고 하겠다.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오후부터 아시아 시장의 평균치보다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대북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요, 많은 그쪽에 좀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좀 힘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거기가 바닥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자, 우리나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그 기관이 아닌 부동산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오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제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또 대출도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죠. 그러다 보면요, 안 오르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주식도 누군가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누군가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요, 지금 우리 그 가계부채가 지금 한 1,500조 정도 지금 치솟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꼭지에 잡으신 분들, 상투에 잡으신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죠. 사고 싶어도 힘들고요, 팔고 싶어도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 그리고요, 그 주식 시장은요,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그 접점을 찾자라고 그러면요, 저는 좀 횡보 구간, 그죠? 기간 조정 구간이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쯤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을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요. 우리가 또 평양에 가서 뭐 남한은 저 살 거 없으니까 평양에 가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일단은 저 김정은 위원장하고요. 그 김정일 그 아버지 그죠? 예, 국방위원장하고 좀 다른 건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은 그냥 댈게요. 그죠? 자,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강성대국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국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상국가. 그러면 아들이 정상국가라고 표현하는 건요. 아버지는 비정상국가였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김정일 시대, 김정일 그 집권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고난행군이라고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북한의 인구가요. 그때 한 2,500만, 2,600만 명 중에서요. 아사, 굶어 죽은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하면서 좀 뭔가 새롭게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상국가라고 하면 일단 어떤 교역을요, 예, 정상적인 시장에 좀 참여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란 나라는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화폐 자체가, 그죠? 그래서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그런 가는 과정이고, 저는요, 이 방송은 이제 경제 TV고요. 그리고 또 주식에 관련된 어떤 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은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관련이 없어요. 단지 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또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요. 저는요, 상당히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좋을 정도가 아니라요, 놀라울 정도로요, 이미 이 한반도에는요,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대북 관련주 많이 빠졌습니까? 자, 뭐 이 강의가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될 텐데요. 그러면 한번 저하고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자,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북 관련주의 어떤 그 지분을 늘려간다는 소식 아십니까?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저는 좀 관심을 갖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대북 관련주는 도박 아니냐? 도 아니면 뭐다? 뭐 이러는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5대 주력 산업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죠. 특히 조선하고 철강 이쪽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죠 연속해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만 나름의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내적으로는 좀 경기가 안 좋은 건요. 그나마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도나 다른 신흥국들 아르헨티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도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리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허공에 떠도는 글로벌 시장에 뭔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요. 200조 달러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바로 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나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 나라에서요. 지금 제2 외국어를 한국어를 채택해서 수업이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나라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요. 저는요. 지금부터 설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대북 관련주뿐만 아니라 테마성이 아니라 우리 이제 5대 주력 산업 조선, 철강, 그리고 화학,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제 예상으로는요. 내년 2019년도부터는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 주가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가볍게 3천은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남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러시아와 중국 쪽에서는요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언론에 딱 나오는 거 보고요. 역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좀 감춰야 될 내용들을요.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준다는 건요, 참 멋진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힘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고요. 세계 경제를,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나눴단 말이죠. 근데 나눠지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러면요, 소련은 없어졌죠, 그죠? 러시아가 됐죠. 소련은 붕괴됐고, 러시아는 이제 뭐 공산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요, 북한과 중국인데, 그죠? 예, 북한과 중국인데, 그럼 북한, 중국 빼놓고 나머지 나라들은요, 우리가 연합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쟁이 날 것이냐, 뭐 남중국해다, 뭐 북한에 무슨 뭐 미국이 어쩌다 이런 뭐 뉴스들이 많이 떠돌긴 합니다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볼 때는요,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영원히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 한반도의 이 격변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좋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북한과 남한 간에 갑자기 뭐 통일이 돼서 같이 한 나라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들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 현대차가 그리고 아니면 삼성전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죠. 지금 한 북한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명 가까이 되면요. 그중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953년 전쟁 끝나고요. 몇 년, 63년생까지 거기도 많아요. 인구가. 예, 그 인구를 빼면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젊은 층은요. 아무래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단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물건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예, 그게 이제 베트남식이죠. 미국에 이제 무관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 서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2천여 개 되는 종목군들은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투자 주체별 보면 뭐 외인들이 얼마를 팔았네, 개인들이 얼마를 뭐 샀네, 뭐 기관이 얼마를 샀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든 간에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외에는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상장 폐지되지 않을 종목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잘 보시고 나머지 종목은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고 그러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요. 여러분들 참 좋은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격변의 시간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요 국내 뉴스도 보지만요 해외 뉴스 뭐 블룸버그나 일본 쪽에 이제 좀 뉴스를 많이 좀 접하고요 나름대로 또 뉴스를 해석해봐도요 이 이상 좋을 수는 없다. 전에 이제 우리 그 전 대통령이죠, 그죠?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는 미국은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유세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 어떤 장소도 아직 뭐 정하지 않고 장소를 정하고 의제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맞지도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린다라는 거. 그러면 누군가는요. 그냥 멀쩡한 주식을 툭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겁을 내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준비한 첫 시간부터 준비한 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첫 강의 천천히 차근차근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요.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그냥 뒤로 돌아서 돌을 던져도요. 그냥 우물에 개구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델리온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꼭 드렸거든요. 내년이면 우리 냉면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내후년이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많이 좀 조정을 주고 힘이 들더라도요,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IBRD라든가 IMF에서 지원 자금이 곧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된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자부심 긍지를 느껴도 된다. 이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부터 자 드리는 강의는요. 이런 강의를 드립니다. 자 칠판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식 재미삼아 하지 마라.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글을 써왔어요. 자, 도구란 말은요, 여러분들 저 보조지표라는 거 좀 아시죠? 그죠? 보조지표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스마트폰 보고 매매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요. 폴더폰일 때는요, 회사에서 몰래 그죠? 화면을 내려놓고 이제 몰래 위에 분들 모르게 컴퓨터 PC에서 이제 매매를 HTS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면서 어디 가서 되게 매매를 하시냐면요. 화장실 가서 매매를 하십니다. 정말 위험한 짓인데요. 사실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요.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이라는 것은요. 내게 뭔가 맞는 기준과 원칙 그죠? 보조지표인데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죠.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딸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물론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식은요. 투자라기보다는요. 약간의 좀 불공평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대주주가 됐든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그리고 개인도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미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개인들 중에서도 큰 손이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큰 자금을 움직이는 친구들과 우리는 정보도 정확치 않고 돈도 없는 개인 투자자들과는요.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즉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건요. 매매를 멈춰라라는 겁니다. 매매를 우선 하지 않는 게 그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돈은 있는데 내가 주식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천박한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요. 또 내가 돈도 있지만 그리고 투자 자금도 있지만 머리에 든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고상한 투자자다라고 해서 이데일리 TV에서 제가 매년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고상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HTS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사고 팔고 또 최근 들어서는 막 문자 많이 오죠. 그죠? 그거 불법 문자인 것 같은데요. 그죠? 문자 와서 7번을 누르면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번호 추적하면 아무래도요, 대포폰일 거예요. 그죠? 대포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정권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현혹되거나 가끔 지금도요, 우리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보면 거기 많이 나와요. 그런 광고가. 내가 아는 직장인인데 알고 봤더니 재산이 몇십억,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말로 뻥이에요, 뻥. 그런데 현혹되시겠습니까?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하나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첫 시간이니까 차근차근 갈게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소리도 지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말이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제 PD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러면 제가 천천히 갈게요. 자, 거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차트 기업 분석 내가 이렇게 놓으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요. 야 어렵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누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증권방송을 리모컨으로 딱딱 누르다 보면요. 막 종목을 막 주잖아요. 그죠? 좋다는 거요. 예,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를 내가 오늘 1시간에 딱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순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순서. 자, 1번이 거래량이고요. 2번이 차트고, 3번이 기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번이 거래량이고요. 2번이 차트고, 보는 순서입니다. 3번이 기업 분석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봐요? 차트부터 봅니다. 차트, 즉 가격부터 보는 거죠. 자, 제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거래량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거는 돈이 되겠죠. 그죠? 거래량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에요. 돈. 그렇죠? 돈이고요. 자, 차트는요, 여러분들 뭐 보냐면요,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죠? 가격. 특히 내가 매수한 그 퍼센트를 보는 거죠. 퍼센트를 봤는데 퍼센트가 오르면 기분 좋고요. 떨어지면 되게 속상해 하죠. 그죠? 그러면 거래량부터 보여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40% 빠지면 어떻고요? 50% 반토막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준비한 가을 개편 강의는요,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전곡을 콕콕 찌르는, 예,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기업 분석인데, 기업 분석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방송할 때 얘기하는요, BPS라는 거죠. BPS는, 자, 한글로 표현하면 청산 가치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갈게요. 첫 번째는요, 거래량을 보시는 겁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매매에 임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리고 차트는요. 차트는 두 가지가 있죠. 차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빨간 막대 그래프, 또 하나는 파란 막대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도록 하고요. 기업 분석은요, 정말 어렵죠. 재무제표는 진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앞으로 순서만요, 우리는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요, 거차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예, 제가 쓰도록 할게요. 거차기, 예, 거차기요. 뭘 차기? 거차기. 자, 거시기 차기, 거차기입니다. 거차기란 이 표현을 그래야 잊어먹지 않아요. 거차기, 거래량 차트 기업 분석, 거래량 차트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만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물려있는 종목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꼭 다시 한번, 예, 명심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가 볼까요? 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자, 이렇죠. 그죠? 소장님, 저는 주식을 하는데요. 저는 거래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있나요? 거래량 볼 정도 되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중수 이렇게 얘기하죠.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자, 거래량, 난 가격만 보인다. 난 매수해서 손실 부분, 수익 부분, 퍼센트만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즉 돈의 흐름, 즉 돈은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난 가격만 보이지, 주가만 보이지 거래량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이분들은 정말 지금 매매를, 예, 멈춰야 됩니다. 이미 사놔서 손실된 부분은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차트인데요. 차트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죠. 그죠? 자, 어렵습니까? 차트는요, 이 방송은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산수 실력만 있으면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HTS를 딱 열어보고 차트를 보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요. 어려운 수학, 어려운 산수, 어려운 수학 공식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요, 막대 그래프 두 개로 만들어진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특히 차트에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요. 예,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예, 계산기를요. 요즘은 싸잖아요. 계산기를 하나 사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PC, 컴퓨터 옆에 마우스 옆에다 항상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2학년들이 할 수 있는 암산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계산기를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더하고 빼고 때론 곱하고 때론 나눠주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요, 물론 이제 그 계산기 기능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요, 계산기를 직접 하나 사셔서 놓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매매 방법이다. 예, 꼭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 웃기지 마시고요. 자, 그런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한테 전문가들이 차트를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의존해요? 그들한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천박한 투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전문가라는 말은요,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그죠? 전문가. 예를 들어서 법률 전문가,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 터지면 내가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누구한테요? 변호사한테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요. 제가 뭐 어떤 음식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럼 그 맛있는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잘하는 셰프, 그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는 이 증권방송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자동차 쪽이다라고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 정의선 발음이 안 됩니다. 우리 부회장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네? 정문구 회장님이나 아니면 정의선 부회장을 찾아가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전문가죠. 그러면 또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반도체 쪽은요, 뭐 가전이나 반도체 쪽은 누굴 쫓아가야 됩니까? 그러죠? 우리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죠. 자, 이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그러면요, 그건 좀 정확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봉이 있고 두 번째는 음봉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서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양봉은요, 양봉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음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봉은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요. 양봉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시작과 끝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을 우리가 시가라고 그러고요, 끝나는 가격을 종가라고 그래요. 그럼 장중에 시가 종가를 만들었는데 저가가 있을 거고요. 예, 그 날에 제일 싸게 거래됐던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날에 제일 높게 거래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고가 얘기할 뿐이지, 자,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그 정도는 알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요, 차트를 보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차트를 보는데 1년 반이 걸렸으니까 괜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차트는 그저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래량도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졌는데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일단 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기업 분석인데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재무제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무 담당자의 몫이다. 예. 그리고요, 기업 분석은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좀 뭔가 잘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세무사분을 제가 한번 사무실로 그때 한번 모셔가지고요. HTS의 그 각 회사별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하나씩 열어보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건요. 뭐 보라고요? BPS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갈까요? BPS라는 것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PS가 뭔지 또 BPS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빨리 손절을 치고 도망을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뭐라고요? 거착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나씩 밟아갈게요. 자, 거착이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가 차트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가 기업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죠? 늘 그래왔듯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제대로 된 아주 쉬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된 가르침이 지금까지요. 저는 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저도 방송 보면요. 참 어렵게 방송을 어떤 시황이라든가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는구나. 저 내용을 듣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씩 제시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잊어먹지 맙시다. 거착이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기업 분석인데 BPS까지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주식은 야바이다. 자, 이런 표현 야바이는 뭔지 아시죠? 그죠? 야바이는 그렇죠? 예, 이제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만 주식의 정의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도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교묘한 수법입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서 돈을 따먹는 하나의 노름 형태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번 가을 개편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거래량인데요. 그죠? 잘 보실까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을 보실게요. 자, 얘가요, 지금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할까요? 얘가 지금 없다 가정하면요. 자, 여기요, 주가가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횡보죠. 그죠? 횡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죠? 이렇게 좀 횡보하겠죠. 그죠? 당연히 이쪽에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이 없죠. 그죠? 거래량이 없죠.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날, 그죠? 이날.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금방 한눈에 훅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델리온에서 정말, 멋지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됐어요. 다 왔어요. 잘 보세요. 거래량 없죠. 그죠? 거래량 없죠. 자, 거착입니다. 거래량 보고 차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보는 겁니다. 기업 분석은 BPS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거래량이요, 훅 들어와요. 이거는 없다고 보고요. 거래량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는요, 거래가 1억, 1억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600억, 700억이 훅 들어옵니다. 물론 캔들도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 응?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A란 종목이 있는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전주, 광주, 목포, 제주도. 대한민국 주식하는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내일 9시 2분에 이 종목을 우리가 2천만 원씩 삽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저 그냥 혼자 집에서 또는 혼자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목을 시작하자마자 삽니까? 어제 종가 대비 보실래요? 어제 종가 대비? 이런 종목들 뉴스도 잘 안 나와요. 그잖아요. 뭐 이 회사가 갑자기 큰 어떤 호재가 있다면 당연히 갭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제보다 떨어졌어요. 그러고서요,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래량과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는요, 그 다음날부터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이거를 거차기라고 그래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 팔까요? 언제 팔까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생각해봐요. 얘네들이 딱 올려놨어요. 거래량 동반해서 올려놨어요. 예. 거래량 동반해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겠죠. 그죠? 아니, 쫓아가는 게 지켜보겠죠. 그죠?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때렸거든요. 근데 밑에 봐봐요. 상한가를 때렸는데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자, 보실까요? 자, 번호를요. 여기서 내가 번호를 한번 여기다 줄게요. 1번, 2번, 3번 캔들입니다. 얘가 4번 캔들이고. 그럼 여기도 볼까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캔들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야바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바이가 뭐냐면요. 그거잖아요. 이 컵 3개 이렇게 놓고, 예?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애들은 가. 그러고서, 그래, 돈 놓고 돈 먹기. 그러고 주사위를 하나를 놓고, 그죠? 컵을 하나 엎어서 막 3개를 섞어서 돈을 찍는 거죠. 이 게임이 잘못된 거죠. 이 게임은 참 있을 수 없는 게임이죠. 그죠? 그죠? 누가 여기다가 돈을 갔어요. 근데 주사위가, 여기서 돈을 갔는데, 여기 주사위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이제 10,000원을 걸었고, 여기다가 10,000원을 걸었어요. 그럼 한 군데는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걸렸죠. 그러면 이 돈을 이 사람한테 10,000원을 줘서 20,000원 주는 건데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다시 빼야 되잖아요. 아니, 이 돈은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야바이예요. 웃기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이 방송을 우리 이제 기관 관계자들은 이 방송을 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은요, 상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한번 게임을 해봐요. 잡아요. 자, 여기서 거래량 확 동반해가지고요. 주가가 그냥 훅 올렸어요. 그렇죠? 그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4번이라고 한 데까지 보면 거래량이요. 들어왔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꾸로 3번, 2번을 보면요. 3번, 2번 이게 지금 상한가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일까요? 이게 정말일까요? 이렇게 3번, 2번 이렇게 캔들이 발생하면요. 이 거래량은 이 앞전 거래량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착이니까 상한가는 갔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시는 겁니다. 즉 3번, 4번, 3번, 2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요. 두 번째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국면, 여기가 이국면이 되거든요. 이국면에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1국면이고요. 1국면이고 얘가 2국면이고 얘가 3국면이 되겠죠. 그죠? 이국면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얘네들은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순서가 있겠죠. 그죠? 주식을 사고 파는 순서가 있겠죠. 그죠? 바닥권에서는 그분들이 살 거고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의 개인들은 항상 고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냥 그 다음날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더니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요?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뭐라고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 알겠죠? 그 뭐라고요? 거짓말 시키면. 거짓말 시키면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매도를 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 그림을 더 볼게요. 자, 이거는요, 어떤 종목이냐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은요, 필룩스라는 종목인데요. 필룩스라는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가가 횡보해요.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훅 들어오죠. 그죠?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거래량이요. 엄청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은요, 뭐 하냐면요.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매수하시면 돼요. 매도는 어디서 하냐고요? 이제 첫 강의니까 여러분들 이제 계속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죠. 그러면요, 우선 이 자리를요,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좀 쳐다보면요, 저쪽에 이쪽을요, 제가 확대를 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쪽 이 부분을, 어느 부분? 이 부분을 확대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아셨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한번 크게 좀 확대해서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키웠어요. 기가 막혀요. 자, 볼게요. 아까 보셨던 바닥권에서요,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이쪽 거래량 보면요, 별스럽지 않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이평선을 하나, 제가 선을 거놨어요. 네. 20일 이평선 하나 거놨는데,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이요, 훅 들어와요. 훅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웃기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동안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늘 말씀드렸던 거 있죠? G7이 만나고, K7이 만나고, 777 이평선 밑등지를 끊고, 떡볶이를 그려놓고, 내가 진짜 이데일리 TV에서 10년 동안 방송하면서요, 정말 별의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두 가지인데, 요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포크라는 거고요. 얘는요, 어디에 부딪히냐면 종가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헌터라는 거죠. 헌터는 이제 사냥꾼이잖아요. 그죠? 헌터는요, 그 중심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캔들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요, 점선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빨간 점선, 요거는 청색, 파란색으로 포크, 종가에 부딪히는 거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뭐 G7, K7이 중심 라인 만나고, 그리고 77 이평선 끊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풍류 캔들이 만나고 이런 강의를 전에부터 이제 계속 했었는데, 2018년 하반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감히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이제는 과감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데일리 TV 가을 개편하면서요, 뭔가 깜짝 놀랄 만큼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기억합시다. 포크 헌터인데요.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날 캔들에 점선이 두 개 부딪히는데, 하나는 포크요, 하나는 헌터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부딪히면요, 그거는 오케이. 그 다음 날 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기업 분석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매매하실 때는 내가 2천만 원 갖고 매매한다 하더라도요, 처음부터요,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200, 100, 300, 2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썰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는 분할 매도 할까요? 아니면 전량 매도 할까요? 매도는 전량 매도겠죠? 아셨죠? 이 그림이 발생하면,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가 단순 2평 50, 20, 60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평입니다. 즉 어떤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캔들에
그죠? 나름의 평균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A라는 캔들 그날에 막 들어옵니다. 막 이쪽으로 이날에 갖다 따다다다다다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수렴이라고 그러죠. 수렴. 그러니까 역배열로 오다가 캔들이 역배열로 오다가 어느 지점에 점을 찍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없던 거래량이 훅 들어오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크와 헌터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겁니다. 얘는 누굴까요?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금융감독원이든 한국거래소든 예탁결제원이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개인 투자자하고 주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분들은 우리가 기관이라고 그러고 국가기관이라고 그래요. 2012년 말쯤인가요? 1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이 기관으로 편입됐었습니다. 그죠? 예, 놀라운 일이 좀 벌어졌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내 편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편은요.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무조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공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만났을 때가 이 날이거든요. 이 날인데 아까 뭐 보자고 그랬어요? 거차기 거리랑 들어오고 요렇게 포크헌터 점선이 딱 만나고 뭐 G7, K7 안 만나더라도 포크헌터가 만나면요. 그 다음날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매도를 언제 하냐면 그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요. 제가 여기다만 좀 써놓을게요. 음풀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양마라고 좀 쓰겠습니다. 자, 음풀과 양마인데요. 얘는 음봉이고요. 얘는 플러스고 얘는 양봉이고요.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인데 플러스고 양봉인데 마이너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거짓말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주가는 상한가를 때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양봉인데요. 얘가 1번, 얘가 2번 캔들입니다. 자, 1번은요, 양봉입니다. 이 양봉. 뭐 전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자고요. 전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요, 플러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는요, 봉은 양봉인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요, 차트를 보면서 한눈으로 금방 익힐 수 있는 딱 보고요. 0.1초 안에 탁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대의 캔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시간이 벌써 다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음봉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전날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을 그리면요. 자, 1번 캔들, 2번 캔들, 그리고 3번 캔들이 돼요. 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발생하면 얘는요 음봉이고 얘 음봉이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음봉이지만 얘는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양이라는 것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애들은요 바차트를 봅니다. 미국은 차트 양봉이 이렇게 생겼고요. 음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즉 1이 들어가서 1이 나간다. 1이 들어가서 1이 나가는 거예요. 바차트를 놓고 보시든가. 아셨죠?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음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요. 1시간 다 갔고요. 잠깐 공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제 사무실입니다. 거실에서 의자를요, 단촐하게 10개를 놓고요, 항상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좀 나누실 분들을 무료 강연회를 계속 매주 진행합니다. 그리고요, 이데일리온에서 매주 월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중에 공개 방송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요, 다시 또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